연봉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이상하죠? 남들이 보면 꽤 괜찮은 직장입니다. 근데 이 돈으로는 아무것도 안 바뀐다는 걸 결혼하며 느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바로 그만둘 수는 없으니 부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스마트 스토어 강의 부동산 에어비앤비 다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왜 5개가 탈락했는지 그리고 뭐가 남았는지 구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부업을 찾다 보면 항상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거 하면 돼, 저거 하면 돼. 저도 다 찾아봤습니다. 직접 알아봤고 강의도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 질문에 답을 안 해줬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실제로 가능한 구조가 뭔가? 오늘은 제가 하나씩 검토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탈락했는지 뭐가 남았는지 구조로 설명하겠습니다. 직장인이 부업을 찾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월급으로는 뭔가 바뀌지 않는다는 느낌. 그래서 부업을 찾아봅니다. 배달,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강의, 부동산, 에어비앤비, 유튜브 등 다 해볼 수는 없으니까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근데 고르는 기준이 없습니다. 잘 되는 사람 영상 보고 따라합니다. 3개월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둡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수단을 먼저 골랐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수익 구조는 딱 2가지로 나뉩니다. 내 시간을 꺼내야 돈이 들어오는 구조. 시간을 한번 넣으면 이후로는 알아서 돌아가는 구조. 첫 번째 구조는 일을 멈추면 수익도 멈춥니다. 두 번째 구조는 내가 없어도 계속 작동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첫 번째 구조를 병행하면 결국 2개의 일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체력이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그만두는 겁니다.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가 안 맞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배달 대리기사부터 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택지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고 수익도 바로 납니다. 근데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퇴근 후 배달을 뜁니다. 2시간 뛰면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입니다. 그날 번 돈은 그날로 끝납니다. 다음 날 또 뛰어야 합니다. 몸이 자산입니다. 몸을 멈추면 수익도 멈춥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퇴근 후 이미 지친 상태에서 추가로 몸을 씁니다. 6개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봅니다. 저도 직접 알아봤습니다. 무료 강의도 들었습니다. 방식은 크게 2가지입니다. 직접 소싱해서 재고를 쌓는 방식. 위탁 판매로 주문이 들어오면 제조사에서 고객으로 보내는 방식. 둘 다 같은 구조입니다. 내가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나중에 회수합니다. 단가를 못 맞추거나 재고가 끊기면 유지가 안 됩니다. 네이버 쇼핑 상위 노출 방법도 공부했습니다. 쿠팡 파트너스 제휴도 알아봤습니다. 근데 검토하면서 공통된 문제가 하나 보였습니다. 잘 팔리는 아이템을 찾았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결국 가격 경쟁이 시작됩니다. 마진이 줄어듭니다. 제로섬 게임이 되는 구조입니다. 내가 잘할수록 경쟁자가 따라옵니다. 시장이 포화되면 수익이 사라집니다. 소싱 공부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 시간을 투자하고도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강의를 봅니다. 온라인 강의는 한번 녹화하면 계속 팔립니다. 구조만 보면 좋아 보입니다.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수강생이 생기면 질문이 옵니다. 새로운 내용이 생기면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강의를 유지하려면 내가 계속 그 분야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강의는 내가 줄 수 있는 결과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걸 해서 이렇게 됐다는 증명이 없으면 팔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채널은 아직 실험 중입니다. 결과를 만들기 전에 강의를 파는 건 순서가 바뀐 겁니다. 에어비앤비를 봅니다. 공간을 자산으로 만드는 구조입니다. 집이나 방을 단기 임대로 올리면 내가 없어도 수익이 납니다. 구조 자체는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현실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라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게스트가 오고 가면 청소 열쇠 인계 민원 대응. 결국 4시간이 묶입니다. 그리고 초기 자본이 전제입니다. 지금 당장 자본이 없는 상황에서는 시작 자체가 안 됩니다. 부동산 투자와 주식을 봅니다. 부동산은 자산이 돈을 버는 구조로는 가장 명확합니다. 집 한 채가 있으면 월세가 들어옵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서울 기준 아파트 한 채. 매매가 10억에 월세가 100만에서 200만 원입니다. 연수익률 1.2%입니다. 10억이 없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식은 어떨까요? 시드머니 1000만 원. 연수익률 10% 시장 평균 기준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1년 수익 100만 원. 12개월로 나누면 월 8만 3천 원입니다. 지금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시드머니를 1억으로 늘리면 어떨까요? 연 10%면 월 83만 원입니다. 생활비 일부는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1억을 만드는 방법이 먼저 필요합니다. 시드머니가 클수록 효과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지금 해야 할 건 시드머니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투자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유튜브는 어떤 구조일까요? 영상 하나를 올립니다. 오늘 10명이 봤습니다. 내일도 누군가 검색해서 봅니다. 다음 달에도 누군가 추천으로 봅니다. 1년 뒤에도 재생됩니다. 제가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자고 있어도 됩니다. 어디에 있어도 됩니다. 한 번 만든 게 계속 일을 합니다. 영상이 쌓일수록 구조가 바뀝니다. 영상 10개일 때는 재생 기반이 작습니다. 영상 50개가 되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상 100개가 되면 쌓인 영상들이 동시에 재생됩니다. 조회수가 분산되지 않고 누적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초기 자본이 필요 없습니다. 퇴근 후 체력을 갈아넣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서든 만들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병행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구조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모릅니다. 근데 이 실험을 혼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채널에서 먼저 답을 찾아가셨으면 합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됩니다. 이 실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음 영상에서 숫자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 처음 몇 달은 조회수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콘텐츠 문제가 아닙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보고 영상을 배포합니다. 채널 초반에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배포를 하지 않습니다. 배포가 없으면 조회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이때 콘텐츠 문제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또 초반을 반복합니다. 초반이 힘든 건 구조상 당연한 구간입니다. 통과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초반 구간에서 뭘 봐야 하는가? 조회수를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조회수는 제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알고리즘이 결정합니다.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봐야 합니다. 영상을 올렸는가? 지난번보다 스크립트가 나아졌는가? 업로드 주기를 지켰는가? 이 3가지만 측정합니다. 조회수는 이 3가지가 쌓인 결과로 나중에 따라옵니다. 지금 당장 나오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직장인이 유튜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화려한 수익 때문이 아닙니다. 내 시간을 계속 갈아넣지 않아도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병행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채널이 그 실험입니다. 잘 되는 것만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숫자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이 채널의 숫자가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데이터로 공개하겠습니다. 구조가 보이면 선택이 바뀝니다.